서울 여의도의 낡은 선술집, 구석진 자리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숫자 뒤의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숫자 뒤에는 항상 피 튀기는 사람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죠. 잔을 채우기 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 있습니까? 아니, 질문을 바꿔보죠. 여러분의 월급에서 혹은 여러분이 운영하는 가게의 수익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매달 꼬박꼬박 엄청난 돈을 떼어간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억울하겠죠. 분통이 터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딱 그 꼴입니다. 인공지능 AI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통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징수원의 이름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성벽에 계란을, 아니 짱돌을 쥐고 달려든 한국의 무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 매드맥스를 보셨나요? 물과 기름을 독점한 독재자에게 맞서 싸우는 여전사 퓨리오사처럼 이들은 스스로를 반란군이라 칭하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존에 관한 이야기이자 다윗이 골리앗의 미간을 향해 돌팔매를 던지는 아주 아슬아슬하고도 가슴 뜨거운 도박판의 기록입니다. 이야기는 몇 년 전 뜨거운 여름날의 데이터 센터 방문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처음 그곳에 들어섰을 때 느꼈던 건 압도적인 열기였습니다. 에어컨이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수천 대의 서버가 뿜어내는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곳의 책임자는 땀을 닦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게 다 돈 타는 소리입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검은색 칩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였습니다. 전기 요금이 감당이 안 됩니다. 칩 하나 가격이 차 한 대 값인데 그걸 돌리는 전기세는 또 별도란 말입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더니 우리가 뼈 빠지게 AI 서비스 개발해서 돈 벌면 뭐합니까? 그 돈 절반은 미국 집회사랑 한국전력으로 다 나가는데. 그의 한탄은 엄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시장의 기형적인 구조를 목격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시장의 90% 가까이를 독점하고 있었죠. 그들이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500만 원짜리 칩을 4천만 원에 팔아도 줄을 서서 사야 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이건 마치 전 세계 모든 식당이 쌀을 사려면 딱 한 곳의 쌀가게만 이용해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쌀가게 주인이 가격을 10배로 올려도 밥을 지으려면 살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그날 밤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아무도 이 구조를 깨지 못하는 걸까? 왜 우리는 비싼 통행료를 내며 끌려다녀야만 하는 걸까?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남의 작은 지하 사무실에서 미친 짓을 꾸미고 있다는 사람들의 소문이었습니다. 백준호 대표. 그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은 전사보다는 학자에 가까웠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매는 차분했고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털어놓는 이야기는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삼성전자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성벽 안에서 4년을 보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연봉, 보장된 미래, 따뜻한 아랫목을 박차고 나온 겁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그 좋은 직장을 제가 물었을 때 그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였습니까요? 뭐가 말입니까? 지금의 GPU가 AI에 맞지 않는다는 게요. 마치 축구장에 러닝화를 신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뛸 수는 있죠. 하지만 축구화를 신은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러닝화를 비싸게 팔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축구화를 만들 겁니다. AI만을 위한 진짜 축구화를요. 그의 비유는 기가 막혔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이해한 대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이들이 왜 목숨을 걸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흔히 쓰는 컴퓨터의 두뇌인 CPU는 말하자면 대학 교수입니다. 미적분 같은 아주 어려운 문제를 혼자서 척척 풀어내죠. 아주 똑똑합니다. 하지만 교수님 한 분에게 1 더하기 1은 같은 쉬운 문제 1만 개를 풀라고 하면 어떨까요? 시간 낭비입니다.
느려 터질 겁니다. 반면에 GPU는 초등학생 1만 명과 같습니다. 미적분은 못 풉니다. 하지만 더하기 빼기는 기가 막히게 빠르죠. AI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아주 단순한 계산을 무식하게 많이 반복하는 것. 그래서 교수님, CPU 대신 초등학생 군단, GPU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이 원래는 그림을 그리라고 게임 화면 처리, 모인 애들이라는 겁니다. 그림 그리는 애들을 데려다가 수학 문제를 풀게 시키니 밥도 많이 먹고 전력 소모, 딴짓도 하고 비효율, 교실도 너무 뜨거워지는 겁니다. 백준호 대표와 그의 동료들은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초등학생 말고 처음부터 수학 문제만 푸는 수학 영재들을 모아놓은 칩을 만들자. 그게 바로 NPU, 신경망 처리 장치였습니다. 그들은 회사 이름을 퓨리오사 AI라고 지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독재자의 물을 훔쳐 달아나던 그 반란군의 대장처럼 그들은 엔비디아의 독점에서 해방되겠다는 무시무시한 포부를 이름에 박아 넣은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처럼 멋지지 않았습니다. 창업 초기 그들의 사무실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직원 200명 남짓한 스타트업이 시가총액 수천조 원의 미국 거대 기업과 싸우겠다고 나선 꼴이었으니까요.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야, 삼성이랑 하이닉스도 못하는 걸 니들이 한다고? 엔비디아가 콧방귀나 뀌겠냐. 그냥 적당히 기술 개발해서 대기업에 팔고 나와. 그게 남는 장사야. 술자리에서 만난 제 후배 녀석도 비웃더군요. 선배, 퓨리오사? 거기 적자가 얼만지 아세요? 작년에만 700억을 까먹었대요. 매출은 30억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25배가 넘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후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2024년 그들의 재무제표는 처참했습니다. 빨간색 숫자가 가득했죠. R&D 비용, 인건비, 시제품 제작비,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보일 정도였을 겁니다. 저도 한때는 의심했습니다. 백 대표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짐짓 걱정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대표님, 버틸 수 있겠습니까? 투자자들도 슬슬 지쳐가고 있을 텐데요. 그는 쓰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생존의 도구입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세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엔비디아 칩 하나 꽂으면 전기를 700와트나 먹습니다. 우리가 만든 칩, 워보이와 레니게이드는 150와트면 충분합니다. 성능은 절반일지 몰라도 효율은 4배, 5배가 넘습니다. 결국 시장은 효율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기술, 이름도 어려운 TCP, 텐서 축약 프로세서 이야기를 할 때면 그는 마치 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열정적이었습니다.